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철학이 답해야 될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중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칸트에게 이 질문은 도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칸트의 도덕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주된 내용은 그날 내가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들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많은 해야 할 일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칸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가언명령에 따른 행위와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먼저 가언명령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는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예는 늙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모두 칸트가 말한 가언명령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명령에 그 명령의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첫 번째 예에서는 약을 복용하라는 명령에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딸려 있고 두 번째 예에서는 젊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에 늙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이처럼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가언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형식의 명령에서 명령의 조건이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정언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리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와 같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형태의 명령일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해라나 하지 마라는 명령에서 명령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것을 내가 도덕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그 명령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언명령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언명령은 명령의 조건, 즉 어떤 행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인데 이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은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인이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앞에서 들었던 예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노년의 궁핍함에 무관심한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적 행위란 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개인의 욕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언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언적이란 말은 가언적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칸트에게 도덕적 명령이란 따라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명령, 정언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원명령과 구별되는 정원명령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어떤 목적의 성취와 관계없이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행위를 명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명령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가원명령은 내가 그 행위의 전제가 되는 목적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정원명령이란 나의 욕구나 목적과 무관하게 단지 내가 이성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칸트가 정원적 명령의 근거를 이성에서 찾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도덕적 행위의 판별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모든 이성적 인간이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 자체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행위의 동기라고 보았고 이 배후의 동기를 결정짓는 개인의 행위 원리를 준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바탕에 있는 나의 행위의 준칙이 나 자신의 개인적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인간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행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판별 기준을 거짓 약속의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칸트 자신이 들고 있는 예인데요. 돈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약속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해도 좋다는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거짓 약속이라는 것이 이 예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우에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에 등장하는 사람은 약속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을 통해 자신의 목적인 돈을 빌리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가 쓴 도덕 형이상학 기초놓기라는 책의 첫 부분을 보면 매우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칸트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부, 권력, 재능, 건강 등과 선한 의지를 비교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은 제한적으로만 선할 뿐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의지밖에 없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선한 의지란 정원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가령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보통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도 언제든지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 권력, 재능 등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여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칸트는 물론 사람들이 누구든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도덕이란 행복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 즉 도덕적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윤리학자 잔 스튜어트 밀은
행복이나 쾌락과 무관하게 단순히 그 자체로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정언명령을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은 밀의 이러한 입장과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지금까지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가 도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칸트의 윤리설이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윤리설이 18세기 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을 칸트가 제시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지만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도덕의 원칙이란 많은 경험이나 공부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존재로서 나의 행위의 원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생각될 수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칸트는 우리가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이러한 도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